코카콜라 그러면은 사실 그 핵심은 원액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원액의 배합 비율, 레시피 이런 부분일 수가 있겠는데요. 1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코카콜라의 그 진정한 레시피, 배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요. Officially, there's only one written copy of the secret formula, and it's locked in the vault of an Atlanta bank. For 125 years, we've kept the secret formula as the world's most closely guarded trade secret. But we'll be able to keep that recipe a secret for another 125 years. 아, 참 기술 보호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술 보호가 됨으로써 그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코카콜라라는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고 수십만 명, 정말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기업을 지켜나가는 큰 그 밑받침이 바로 기술 보호에 있었구나. 이 기업의 DNA, 즉 기업의 그 생존 전략입니다. 일단 한번 기술이 되게 되면 일레버서블이라고 하냐, 비가역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하는 그거 하나로 놀고 있겠죠. 1년 하는 게 15년을 온 거죠. 고소고발 1년 걸리고 5년째입니다. 회사는 진짜 망해가지고. 저희 같은 벤처 입장에서 이 시간이 돈이기도 하고 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기술 개발을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생각했었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컨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런 컨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 지금 벌써 5년 동안 이제 이번 실험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니면 이번 실험 결과가 어떨까,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에서 그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꾸게 되죠. 되게 선명하게.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처음엔 저희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한참을 갔는데 그게 전혀 틀린 방향이었던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 2년까지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틀린 방향이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양대 공대의 박재근 교수. 반도체 개발만 33년을 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자외선을 측정하는 QD 이미지 센서라는 걸 개발했어요. 자외선 피부 차단제 바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외선을 한 번도 반도체 이미지 센서가 그것을 디텍션 해가지고 실상생활에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 백반점 환자예요. 백반점 환자라는 손등에 이렇게 조금 하얀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잘 포시 안 나죠? 근데 딱 찍으면 이렇게 백반점 있는 게 탁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에 대해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연구하셨다 그러셨죠? 5년 좀 더 지났나? 5년이라는 시간. 계절이 20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숱한 시행착오. 빛나는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노하우는 오픈을 안 한다.
근데 모아를 알면은 금방 카피한다. 만약에 우리 학생을 데려간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쟤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쟤를 데려가면 저 친구는 이걸 나보다 더 잘 만든다. 만들어 하면 그대로 만들어요. 그게 기술 인력 유출이라는 거예요. 축적의 시간은 이리도 긴데 정말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제일 잘 알고 또 이게 외부에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연구원들, 기술 담당자들이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우를 안 해줬다, 돈을 더 벌고 싶다, 영업 비밀을 가지고 나가서 본인 연봉이 뭐 많이 올랐다. 한참 돌아갈 때는 매일매일 합성하고 정제도 하고 주문도 꾸준히 들어오고 그랬었죠.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고 부통 꿈을 갖고 이제 됐는데 막상 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또 이제 회사에 더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 걱정거리죠. 직원들이 많을 때는 15명이었는데 이제 지금 남은 사람이 한 5명이니까. 청년 연구 인력들로 활기가 넘쳤던 벤처기업. 2010년 문을 연 뒤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순풍에 돛을 단 듯 했습니다. 저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천 기술 바탕으로 저희가 2010년에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매년 이제 100%, 200%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또 이게 신소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불행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왜 2012년부터 계속 성장하던 매출이 이렇게 자꾸 내려가게 되고 이런 회사가 있는데 내가 동일 제품을 만드는 걸 아느냐. 알아보니 동일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회사를 설립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제품을 출시한 거였다고 합니다. 레시피라는 단어를 쓰는 게 단순하게 1111 이렇게 섞어서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환경 온도 몇 도에서 몇 도의 반응 온도에서 어느 정도 시간대에서 어느 정도 양을 투입을 하고 이게 전체가 다 믹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가지고 되는 작업이 아닌데 2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2년 만에 성공한 기술을 3개월 만에 완성시키다니 뭔가 미심쩍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퇴사하자마자 바로 그 회사를 바로 이직을 해버렸어요. 심진율 100%인데 그 기술 어떻게 빼돌렸다 이런 증거를 저희가 보유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오래 걸릴 거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억울한 마음은 알겠지만 잡기 힘들 거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경찰과 접촉했고 하늘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기술 설명을 막 했습니다. 기술 설명하고 자료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 설명해 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과정을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컴퓨터에서 집었는데 아마 이게 클라우드로 올라간 모양이에요. 자동으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들에게 검찰은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1심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술 유출을 하려는 그런 시점에서 뭔가 정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말에 열심히 출근한다든지 또는 밤늦게 일일. 그래서 데이터 트래픽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주 비이상적인 그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을 합니다. 기술 유출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데이터 유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트레이스 된다. 반드시 흔적을 남겨서 반드시 나중에 알게 된다. 반드시 흔적을 남겨서 반드시 나중에 알게 된다.
지금 그 회사는 외국계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기업이 실제로 피해를 본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를 당한 지 1년, 2년 지나서 즉 동종 제품이 이제 경쟁 시장에 같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없는 터널을 달리는 것 같은 막막함이 존재합니다. 저희 같은 벤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기술 개발을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아마 쫓아오던 중국 업체나 아니면 기타 업체들이 다 수월해 나갔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기술이 되게 되면 irreversible이라고 하냐, 비가역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일의 속도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기술을 빼앗아 간 것 같다는 의혹을 사법당국에 제기해도 일의 진행이 더디기 짝이 없는 현실. 좌절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신속하게 좀 정리가 되면은 기업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저희한테는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제2, 제3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도 또 봤을 때, 야, 저거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그냥 무야무야야. 서로가 조금은 좀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지치고.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기업은 무너지고 기업인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2003년 3월에 특허를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한 4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변리사와 같이 가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설명을 하고 이제 자료, 그때도 다시 PT 자료 다 주고 이제 왔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난 2004년 초에 이 TV에서 이 제품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5년간에 걸친 소송의 시작이었습니다. (15년에) 걸친 기나긴 소송의 끝에 기약도 없는 싸움 끝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후회는 많이 하죠. 제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아들 애국에 있다가 그냥 졸업 못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 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참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으로 사는 거고요. 잠을 못 자요, 제가요. 지금은 이제 나한테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제가 대통령 표창도 받고 훈포장도 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한때 그는 서울 강동구 5층짜리 빌딩의 건물주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비용을 대기 위해 건물을 팔아야 했고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에 새들어 삽니다. 여기가 이제 연구소였었는데 5층하고 4층하고 연구원들이 오나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건물은 팔고 지금 역세권이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지만 물질적인 것보다는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버텨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번 특허심판의 판결은 제 운명이 갈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대기업 측은 애초에 제안을 받은 바 없고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넘지 않았어요. 법원과 검찰, 특허 심판원 등에서 모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이미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어서 이미지 훼손 등 회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판. 그의 시간 전부와 바꿔버린 이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자회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이런 기술들, 퀄리티가 있는 기술들은 사법부도 판단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기술적인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가 증인 제도가 필요해요.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가 증인 제도가 필요하고 입증 책임을 지금까지는 온고의 측에 있다 보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신용을 끌어오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온고 측에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한테 있다. 이렇게 한 거는 저희는 상당히 고의적으로 획기적이라고 봐요. 누구 말이 옳은지는 하늘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과정이 철저하고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 그것만이 기업도 살고 기업인도 사는 길입니다. 명문대 공대를 졸업한 엘리트 형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꾸려온 지 10년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시작한 지가 한 2년 넘었거든요. 고발은 저희가 16년도 8월 7월였지만 지금까지 아마 여기 한 10번 이상 오고 왔습니다. 두 형제는 지금 밑도 끝도 없는 법정 다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저와 변할 게 없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공개해달라. 근데 그때마다 공개를 거부했어요. 마지막엔 작년에 11월 달에 판사도 아니 피고도 원고에게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 만에 온 건가요? 1년 만에 왔습니다. 요구하신 지 1년 만에?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5번 정도나 6번 정도의 요청 끝에 받았습니다. 수년간 이 기업은 대기업의 용역 개발자로 참여했습니다.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도 체결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에 대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면서 이 기업의 제품 일부를 포함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대기업은 납품받은 제품의 저작권은 대기업에 귀속된다고 맞섰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계약서를 받는데 1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왜 무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지, 아니면 걸 입증을 해야지. 달라고 주나요? 시간만 계속 흘러가죠. 내놓고 나면 병원에 모여있는 길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해 사실을 입증해라. 그러니까 제가 탐정도 아니고 강제 수사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걸 알고 합니까, 그걸. 이에 대해 해당 대기업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업비밀을 뺀 공공기관과의 계약서를 중소기업에 전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기관인 이제 중소벤처기업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재판을 하는 2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업과 소송 중이란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영업이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때 30명이던 직원은 모두 사라지고 형제만 남았습니다. 써도 말 있잖아요. 재판 2번 하면 패가 망신한다. 직원들 다 끊었잖아요, 전부 다시. 없어요. 직원들 뭐. 우리 사무실. 일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제가 누구. 지금요. 소송 붙고 나니까 직원들이 언제 이기겠어요? 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 미다이겠죠. 가서 취직해라. 각자 노선이라. 그래서 저희도 해외로 나가자. 지금 해외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판은 물론 계속합니다. 아주 완전히 진짜 항복을 받기 전까지 할 겁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는 기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이 기술을 서로 확보하려고 엄청난 경쟁이 벌어져요. 근데 어떤 기업들은 이 기술을 아주 부정한 수단으로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획득하려고 그러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 분쟁은 어떤 식으로 시작되고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보여주기 위해 제작진은 단국대 법학과 학생들과 함께 모의 재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실제 판례를 극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국고등법원 제5민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나 2015-0075 원고 피고 나오셨습니까? 원고 소송대리인 김정규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어떤 청구를 하는지 그 내용과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는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이었던 관련 핵심 기술을 빼앗아 이 특허를 출원했고 원고의 영업비밀이던 이 기술은 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보복 조치로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피고 답변하세요. 지금 더 큰 손해를 입은 것은 피고 측이며 재판의 피고가 되어야 될 당사자는 저기 앉아있는 원고여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원고의 기술 유효에 관한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물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기술 자료를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원인 규명을 위해 법 아래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요청입니다. 기술 탈취당했다라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 없고. 잠깐,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기술 자료를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기술 자료를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이었군요. 사건의 발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청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넘겨준 데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기술은 그 기업의 DNA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술 자료를 대기업은 애초에 왜 달라고 했고 중소기업은 그걸 왜 내줬을까요? 그 사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대기업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나 그 영세기업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안이 받아보면 나중에 발견되는 또 좋은 아이템들이 그 대기업에는 쌓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 사업 관행이라고 봅니다. 기술 자료를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런 그 행위 자체를 갖다가 보통 이제 그 구두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메일로 받는데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우리나라에게 넘겨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법적인 싸움 났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런. 정치권과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 관행처럼 여겨오던 구두나 메일 등을 통한 기술 비밀자료 요구는 금지하고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 거래 시에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반드시 비밀 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어기는 것은 범죄 행위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는 국가죠. 그렇다 보니까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고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의 탈취는 이제 거래의 어떤 불균형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근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거래상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오랫동안 투자해서 노력해서 만든 기술을 이렇게 무단으로 탈취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요. 실질적으로 뭐 소송까지 간다는 부분들은 피해 중소기업한테는 실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그냥 거진 끝까지 갔을 때는 이제 대부분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뭐 승소를 하더라도 그 2차적인 어떤 피해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법률적인 소송 가기 전에 부처나 부채 관계 기관들이 조정에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조정선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역량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기술과 관련해 분쟁은 많고 시간은 터무니없이 오래 걸리는 현실.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이 곧 돈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변화의 바람은 절실합니다. 기술 범죄 또는 기술 유출, 탈취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사건 처리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그러한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사건 처리가 오래 걸렸었는데 이런 특허범죄조사부 신설을 계기로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그런 기술적 쟁점들을 전부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그런 특허 사건, 그런 기술 범죄 사건의 처리에 신속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 변론 절차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특허 기술 변론 절차에는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참석해서 기술적 쟁점을 시연하고 검사도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 신문하면서 특허수사 자문관이 그 자리에서 직접 자문하여 특허기술 변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 주식회사의 그 대리인 이성우 씨가 출석하셨고요. 그 피해자는 출석하신 거 맞습니까? 오늘 절차는 저희 그 특허수사 자문관님하고 저희 수사관님 참여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의 구성 요소는 요 회전 개폐판과 구성 요소는 크게 5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제품과 요 제품의 구성 요소는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빠져있는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족등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족등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다는 거. 이 구성 요소 5가지가 저기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저 제품, 저 제품 4가지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회전축과 회전판과 후방축 역할을 하는 고정축과 그 상승 방지턱, 하락 방지턱이 또 있고요. 5가지 다 형성이 다 속에 들어가 있는. 고소인의 특허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 제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입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하도급을 할 때 저희 특허를 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오신 저 미니어처 제품이 저희 특허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저 모델은 저희 특허거든요. 맞지 않나요? 아니, 제가 근데 왜 우리 제품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피의자 측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지금 이 제품의 그 여러 가지 구성을 더 구체화한 특허라고 하면 고소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그 이용 발명일 수도 있어요. 고소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어떤 점에서 다르다, 구성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물방이가 없고 에페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디귿자로 지금 결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 우선 요소거든요. 근데 권리백 범위 확인해서 진 특허는 에페판이 그냥 결국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평판이거든요.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변리사 출신인 검사는 이 모든 주장과 증거들을 근거로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 대질조사, 기술자문 등 따로따로 진행하면 원래는 6개월까지도 걸리는 절차. 이제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이런 가면은 이 설명도 못하고 미니어처 갖고 와서 설명도 못하고 종이에다가 써서 그걸 다 표현하려고 하니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물건을 갖고 와서 보고서 하나씩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5년 동안 묵혔던 것이 지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특허 권리범위 심판과 무효소송도 2년씩 해서 4년 걸렸습니다. 고소고발 1년 걸리고요. 5년째입니다. 회사는 진짜 망해가지고 공과금도 못 내고. 이 좋은 제도, 아쉽게도 현재는 대전지검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술 범죄에 대해서,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약하게 처벌하는, 그러니까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행의 문제에서 너무 문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에 보면 3배 배상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우리나라 법적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 법이 만들어진 데 상당히 지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3배 배상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제도. 제도는 좋은데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정위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3배로 돼 있는 것을 10배 정도로 올리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현 정부에서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하나의 이제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선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행위가 뒤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정부가 그걸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사법부가 그걸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업 입장에서도 저거 탈취해도 우리는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이제 문화가, 인식이 형성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하는 것이 일종의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귀찮은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기술 보호 생태계에 그렇습니다.
信息化为中华民族带来了千载难逢的机遇，我们必须敏锐抓住信息化发展的历史机遇，加强网上正面宣传，维护网络安全。习近平指出，核心技术是国之重器，加速推动信息领域核心技术突破，要抓产业体系建设，在技术、产业、政策上共同发力。 핵심 기술이 나라의 보물이라는 중국.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보물들은 중국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국가가 특별히 지정해둔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61개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유출된 국가 핵심 기술은 모두 21건, 이 가운데 12건이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OLED 기술도 하마터면 중국으로 유출될 뻔했습니다. 이 또한 국가 핵심 기술입니다. 검찰은 최첨단 OLED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하려 한 대기업 협력업체 연구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중국에 이직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 회사의 국가 핵심 기술 자료 5,130건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기술들은 피회사에서 10년간 약 5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연구 개발한 기술들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산업기술 유출이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이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중국으로 같이 이직을 해서 그 기술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했던 점이 가장 특색이 있고, 그다음에 브로커가 개입이 돼 있어서 브로커가 개인 역시 그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선 행위에 개입했다는 점이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그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 피해자가 중국 동종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면서 그 피해사에서 그 이때까지 개발해왔던 여러 가지 모터들, 드럼 세탁기용 모터들 관련 기술 자료, 설계 도면, 제조 관련 자료들을 전부 다 유출 취득한 채로 동종 경쟁업체로 이직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DD 모터를 생산하지 못하고 초기 단계에 이제 AC 모터만을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DD 모터를 개발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실패를 했었고 그 피의자한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접근을 해왔었던 걸로. 중국 같은 후발국가 기업들은 핵심 인력 한 명을 스카우트함으로써 수년간 수백억의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야 하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일거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기존 연봉의 3배, 그다음에 주택, 차량 제공, 자녀 국제학교 교육비 지원까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우수한 대기업을 공략하기보다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에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에 접근함으로써 대기업의 기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법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에서 특이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물을 엑스레이로 투시하면 어떻게 보일까? 엑스레이 앞에선 감출 수 없습니다. 투시 가능하다는 것. 작정만 하면 다른 회사의 산업기술을 투시하는 것도 매우 쉬워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이면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비밀 또는 기술, 핵심은 결국 데이터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고 바이너리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전부 결국은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결국 뭐냐면 정보화, 그다음에 이것이 지능화, 그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 전부 이런 것이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들이거든요. 이 결국 이 모든 핵심들이 전부 이제 데이터에 모여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유출이 되고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데이터 한 방에 이렇게 한 세트가 나가게 되면 그냥 한 방에 통째로 나가는 건 똑같은 거죠.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이고 우리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또 하나의 축으로 산업기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특히 사이버 세큐리티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을 두 축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해주는 임치시설, 일종의 금고입니다. 기술 자료를 임치할 경우 기술 분쟁이 생겨도 자신의 기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국에 4곳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용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 기술을 공개하고 싶지 않고 대기업하고 공공기관 등 이렇게 다양한 그 거래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 임치를 하게 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개별 기업의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단 해당 기업도 똑같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입니다. 수혜 대상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대략 한 8만 5천 개 정도 분석이 됩니다.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자체 내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있고 핵심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진 기업들이 대략 8만 5천 개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수혜 대상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간 2013년부터 지원한 과제는 예산으로 인해서 한 175개 아주 미미한 수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그 기술 보호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게 우리가 그 예산을 갖다 좀 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유출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업 스스로도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도 싹트고 있습니다. 냉방 시설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 전체 직원은 60명에 이릅니다. 이 업체는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심어줍니다. 주식회사 세기의 그 보안 경영 방침 중에서 이 정보 유출 방지 대책,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노트북, 복사기, 통신병 출신이라 무전기에서 저희 보안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참 잘 알고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는 솔직히 회사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기술 보호를 위한 지침들이 거의 생활이 돼 있습니다. 책상 위에 실제 업무 봤던 서류들을 전부 다 책상 위에 그냥 비치를 해놓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들은 내일 아침에 하더라도 당장 나도 그대로 하더라도 책상 위에 있던 보안 서류랑 그다음에 봤던 업무 서류들은 전부 다 자료들을 그대로 다 모아가지고 뒤쪽에 자료들을 전부 다 넣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당연히 카드키 누르고 그다음에 잠금 장치를 열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올 때도 다 잠그고 나오지 집 나올 때 그냥 문 열어놓고 나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 거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회사 자체도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지키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메일 쪽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예. 아예 잠기는 겁니다. 못 들어가줘요. 아예. 이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솔루션 하나. 아예 개인 이메일 자체는 사용을 할 수 없게끔. 개인적인 일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중요 정보는 금고에 보관하고 열람할 때마다 기록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 오면은 저희 회사에 좀 전에 저희가 이 설명을 다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회사를 갔더니 이 회사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보안 서약서를 저도요? 하나 써주셔야 되고. 제가 미국 기업에 작은 미국 중소기업을 방문했었습니다. 정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테이블에 앉아서 첫 번째 문서를 사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NDA, Non-Disclosure Agreement다. 아주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한 10명, 20명 정도의 작은 기업인데 지금부터 당신이 보고 듣고 한 모든 내용은 우리 회사의 영업 기밀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 고려 사람들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화를 가지고 있던 중국은 옷도 만들고 솜니불도 만들어 추운 겨울을 났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산업기술은 생활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이 산업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지금 훨씬 더 심합니다. 총성만 없을 뿐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신기술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지키는 것을 제2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기술을 중시하고 시비가 불거졌을 때 철저히 무엇보다 신속하게 가려주는 사회 시스템은 기술 강국의 전제 조건입니다.